우리가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의료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부분에 대해서요, 의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저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겠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면 맞죠. 의사들이 이 비급여가 없어지고 전면급여가 되면 현재의 이 급여 수준으로는 대학병원이나 무슨 삼성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성모병원 같은 그런 병원들은 장사가 될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의원이나 동네 병원들은, 작은 병원들은 다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의사들이 들고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문재인 케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부분이 아니라, 당장의 국민들 앞에 이제 모든 의료 비용은 전면 급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박수를 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던지고 있는 각종 이슈들, 국민들이 전부 다 최저임금 10,000원을 받고, 국민들이 전부 다 정규직이 되고, 국민들이 기초연금이니 기초생활수급자도 완전히 늘어나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나라가 복지천국이 될 것처럼 던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러지 않다. 복지쇼에 속다가는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꼴로 나라 꼴이 망가질 수 있다. 한국의 지금 국민들의 이 조세나 한마디로 또 더 나아가서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률로는 지금 그것이 뭐 24% 이렇게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수준으로 과연 이런 정도의 복지를 감당할 능력이 되겠는가?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비급여로 지급되고 있는 몇 가지 항목만 조정을 해서 보완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전면급여로 간다 했을 때 늘어날 의료 쇼핑이나 과잉 진료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과연 30조 6천억이 부족하다는데 그게 그렇게 될 건가? 우리가 흔히 시장 경제 논리에 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이 시장 어떤 양이 결정이 되는데, 한마디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나서 기존의 수요로 계산한 30조 6천억으로는 턱도 없이 엄청난 수요 폭증을 가져올 수 있다. 환자도 나 MRI 하면 더 찍을게, 초음파 하면 더 찍을게. 의사도 MRI 하면 더 찍어, 초음파 더 찍어. 그러면서 그 돈은 정부에서 의료보험료로 받아가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의료보험료가 안 오르고 이렇게 갈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지금도 큰 병원에 진료 한번 받으려면 저도 몇 달씩 기다립니다. 날짜 한번 변경하려면 4개월, 5개월씩 가요. 이런데 이제 전면 급여화로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려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끝없이 기다리겠죠.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서 이 영연방 문화권에서 대부분 내셔널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수술 한번 받거나 진료하려 기다리다 보면 그 사이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공영제처럼 운영되는 국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교민들은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가고 하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과거에 이 일의 시초였던 노무현 정권에서는 무엇을 기대했는가? 일반 국민들의 다수는 한마디로 공공의료를 확장해서 그걸 받고, 그러면 여기에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도 떨어지고 치료받기 불편해지면서 부자들이나 살만한 사람들은 이제 민영 의료 시장을 확대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보험 시장도 늘려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 버전2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공공시장을, 의료의 공공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치료받기 어렵게 된 사람은 보험의 영역이 아닌 또 다른 사적 시장의 영역에서 의료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게 2단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영역이 서민들이 가는 질 낮은 공공의료 분야와 부자들이 가는 한마디로 사적 의료 민영화 부분이 공존하고, 이런 부분이 또 의료산업 경쟁성 강화라든지 서비스 산업 발전이라는 핑계로, 또 외국인들의 무슨 의료 쇼핑을 돕는다라는 핑계로 확대되어 갈 거고요.
그러면서 원격 진료니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또 도입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원격 진료 이야기는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적어도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고 문재인 정권이 과연 아무도 부담하지 않고 모두가 즐기기만 하는, 돈 내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덕을 보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의사들은 9월 16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서 지금 의협 회장인 추무진 회장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박근혜 정권 때부터 제가 여러 번 비판했는데, 의사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원격 진료를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생각도 없이 대기업이 밀어붙이는 원격 진료에 한마디로 둘러리를 쓰면서 메르스 벌어진 병원에서 메르스 사태 확산시킨 병원 그쪽에서 이 원격 진료를 공급하려는데 거기에 충남에 있는 뭐 이 진료소를 가서 그걸 하려는데 옆에 배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의사로서는 제가 봤을 때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를 저는 배신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서 탄핵 대상이 됐는데 의료 일호나 부적절 대응 그리고 문재인 케어 대응 미흡 등을 이유로 이 추무진 회장을 지금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중앙대의원이 탄핵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자, 의사들이 지금 의사협회 지도부하고는 별도로 이 투쟁위원회도 만들었는데요. 지금 8월 26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무효화를 요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습회의를 만들어서 여기에 현재 의사들 12,00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장성을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초음파나 디스크 등 800여 개 의료행위와 수술, 그 다음에 재료, 치과 충전재 등에 대해서도 3,000개가 이 급여화의 대상입니다. 누군가가 돈이 나온다면, 대신 내준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재정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정권들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보장성을 수준에 맞게 올려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왕창 해놓고는 그거를 현재 의료보험에서 쌓아두고 있는 적립금의 일부와 정부의 지원으로 가능하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그걸 틀어서 먼저 먹고 나면, 저녁 먹을 거를 아침에 땡겨 먹고 나면 언젠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추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현재 63% 선인 보장률을 5년 뒤에는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요. 의사들은 재정적 타격을 가장 큰 이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 수가를 원가를 보전하지 않는 차원에서, 적자나는 차원에서 전면 급여화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일반 병원들은 다 문을 닫는다. 즉, 영세한 동네 의원 병원부터 다 문 닫아 갈 거다. 그래서 의사들의 손해를 전제로 하는 이런 건보 시스템은 존립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 중에 일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들 이야기니까 다 맞지는 않겠지만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수가가 원가의 60-70%밖에 안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의사들이 다쳐서 오는 사람들을 짚고 치료하고 하는 부분에서 본인 부담과 그 다음에 정부 지원해서 2-3만 원 해서 치료를 한 사람당 한 30분 이렇게 하면 이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의사들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매길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을 통해서 급여 항목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메꾸어 왔는데, 그런 항목들이 다 급여로 들어가는 순간에 가격 결정권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는 가격을 정부가 정해주고 의료 서비스 적용으로, 의료보험 적용으로, 일부는 비급여라고 해서 의사들이 정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정부가 정하면 한마디로 의사들은 이 부당한, 그러니까 강요된 가격에 의해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계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해라 했는데 의료계는 지금 그런 것 없이 정부가 밀어붙였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에 의약분업 때도 정부가 수가 약속, 인상을 약속했지만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 자, 이런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시각도 옳죠. 왜? 의사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병원을 하는 사람이 1차적이지 뭐 국민의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싸울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의료 쇼핑이라는 과잉 진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의료 서비스를 모두 급여화해서 정부가 가격을 낮춰서 정하게 되면 결국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이 다 나빠질 거다는 거죠. 실제로 정부가 2006년에 6살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입원을 했을 때 본인한테는 돈을 안 받는다니까. 감기 걸려도 다 입원해가지고 2년 만에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때도 선심성 정책으로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했다가 이젠 다 병원에 들어눕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가장 대표적인 지금 급여화가 되면 다 많은 사람들이 찍어야지 하는 게 초음파하고 MRI라는 거죠. 자, 배가 좀 아픈데 초음파 한번 찍죠. 뭐 내 한 몇만 원만 내면 되니까. 자, MRI 한번 찍죠. 의사들도요. 개인은 그렇게 몇만 원 내겠지만 정부에서는 한 20만 원, 30만 원을 보장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은 초음파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는데 MRI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는데 쌍방의 요구가 맞아떨어져서요. 과잉 진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협회는 이렇게 문재인 케어 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협회의 주역들은 대형 병원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박리담회로 되면 한마디로 수요가 늘어나서 자기들은 돈을 더 벌 수 있고 동네 병원들이 망하면 그게 더 자기들한테 다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의사들 안에도 동네 병원 하는 사람과 큰 병원 안에 이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는 준공영제라고 해서 지금 버스를 뭐 6대 대도시에서는 준공영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뭐 부산 이런 데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회사들이 이 시내 일부 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버스들을 운영을 하는데 버스 회사가 수입하고 지출해서 몇백억, 몇천억이 적자 났다 하면 그걸 갖다가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 나자빠졌어요. 그래서 1년에 6조 가까운 돈을 버스 준공영제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버스의 서비스의 질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버스 타면 나오던 이 화면들 있잖아요. 버스 운영을 하기 위한 화면들, 어느 역입니다 하고 곧 어디에 도착합니다 하는 게 벌써 다 꺼져갖고 지금 제대로 타고 다니는 버스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거 들썩하게 하더니만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어쨌든 서민들의 발이라고 하는 버스를 갖다가 지원해주기 시작했는데 근데 전철이 늘어나고 경전철까지 생기고 이러면 버스 노선을 조정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응하도록 해야 되는데 돈은 정부가 다 대주니까 버스들은요 그냥 다닙니다. 빈 거든 아니든요. 아침 새벽부터 밤밤중까지. 그래가 그 적자를 6조 가량을 지금 지자체들 정부가 버스 회사에 대줍니다. 버스 회사는 비용을 많이 쓰는 게 좋겠습니까? 적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기사 월급 뭐 300만원, 400만원 더 나아가서 버스 회사 비용 무슨 사장 무슨 항공기 푹푹 쓰고는 수입 지출에서 이만큼 지출이 많습니다. 돈 주세요 받아갑니다. 자,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도요 펑펑 쓰자고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0조 6천억은 현재의 수준으로서 의료 수요를 계산했는데 이 가격이 내려가서 정부가 그걸 급여화했을 때 내가 내는 돈이 가격이죠.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내는 돈이 가격이지 정부가 보태준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초음파 찍는데 5만원만 내고 MRI 찍는데 10만원만 내면 그게 가격이에요. 찍기 전에 몇십만원, 100만원 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찍어. 의사는 어쨌든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사람은 대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찍으시오. 소비자도 찍어. 이게 30조 6천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가격이 늘어나면요. 수요가 훨씬 늘어나죠. 그러면 들어갈 돈이 90조, 100조로도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대형 병원은 그렇게 박리담회로 막 찍어댈 거고 동네 병원들은 망해가면요. 자, 이제 대한민국에 대형 병원만 있을 겁니까? 그걸 이러려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려면 가장 합리적인 게요. 영국식으로, 캐나다, 호주식으로 내셔널 헬스케어로 지역의 병원과 의사들을 공무원화하고 한마디로 보건진료소 형태로 운영해 가면서 가격을 통제해야 됩니다. 근데 의료 서비스가 한마디로 이런 공적인 시장에 들어가면 서비스의 질과 양은 다 나빠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별도의 의료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이 제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저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 제도가요, 매우 잘 만들어졌고, 저도 이걸 만드는데 굉장히 국민건강보험 설립위원으로 들어가서 설계하고 하는데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자부심을 가져왔는데요. 이 제도를 조금씩 보장성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늘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다 풀어 제낌으로써 나중에는 정부가 결국 의료보험료를 지금보다 2배, 3배 더 많이 내고 더 나아가서 이걸 받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면서 병원에 한번 예약을 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부자들은 자기들만의 의료보험 시장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실손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국민들이 한 가구에 무슨 실손보험을 4.7개인가 들어있대요. 기존에 이 의료 보장성을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손보험으로 다 처리를 하는 게 지금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은 굳이 실손보험을 안 들어도 뭐 기초생활수급으로 의료 비용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들어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 의료 전면급여가 되면 실손보험을 들 이유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며칠부터 이게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품목부터 조금씩 해서 5년간에 이걸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실손보험을 들어야 되냐 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혼돈이 벌어지고요. 결국 이 소비자가 굉장히 이 실손보험에 있어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험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보험을 빼기는 불안하고 한꺼번에 다 급여가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과정들을 또 지금 딜레마로 남아있는 거고 그렇다고 정부가 이 전면급여를 주장하면서 의료 실손보험을 어떻게 하겠다 말은 또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비급여의 상당 부분을 실손보험이라는 걸로 커버하게 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도록 유도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실손보험은 손을 떼지 않으면서 급여만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하게 되면 자 5년 동안에 어떤 게 먼저 급여화가 되고 어떤 거는 급여화가 미루어질 건가에 대해서 지금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실손보험은 유지해야 되고 이 실손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보험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요, 항상요, 현혹시키는 부분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전면 급여화에 대해서 문제점은 충분히 토론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지금은 안 올린다고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수요가 3배 내지 4배 이상은 폭증할 거라고 보고 현재 30조가 100조 이상은 되어야 감당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나머지 70조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건 당신들이 의료보험료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실손보험은 실손보험대로 빼기가 그래서 유지하고 있고 또 의료보험은 보험대로 지금 2배쯤 50%쯤 올라가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서비스 질은 낮아진다면 차라리 옛날에 의료보험 시스템이 훨씬 나았다고 그 시절을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초음파나 MRI 같은 거는 적절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가 나타나면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죠. 현재 공영 시스템을. 자, 더 쏘시겠습니까? 잘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고.